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외화 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중국 자본들이 추진하던 개발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불똥이 제주 지역 하도급 업체들에게 튀고 있는데요.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중국계 자본인 로긴제주가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 지역에 조성하는 해반산 리조트 공사 현장.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공사가 공정률 25%에서 멈춰섰습니다. 중국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자 토목과 조경 공사만 조금씩 진행될 뿐 건축 공사는 중단된 겁니다. 중국 쪽 은행에서 이미 이게 어떤 정도로 나가는지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까다롭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 사용처가 세밀하게. 공사가 중단되자 피해를 보는 건 도내 하도급 업체들. 중국 업체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원청 업체인 대기업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달 동안 노동자 임금과 자재비 등 피해 금액만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철거 비용까지 합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원청 업체는 공사 재개가 불투명하다며 계약 해지까지 통보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던 식당이나 철물점 아니면 장비들 그런 부분까지 하면 물론 저희는 조그마한 영세 업체고 하지만 이런 한 건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는 5천 명, 1만 명까지도 고스란히 피해를 같이 입을 수 있다는. 이곳 외에도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무수천 유원지, 열애당 리조트 등 중국 자본이 투자한 대형 개발 사업 4곳이 중단된 상황. 투자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중소업체들의 피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가 내년까지 소방공무원 10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6명을 채용해 119 구급차의 탑승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립니다. 또 내년에 34명을 충원해 외도 119 센터를 신설하고 김영과 성읍 119 지역센터를 3교대로 전환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동물방역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182명을 늘리는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성산읍 지역을 공항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경쟁 후보지들의 자료를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부지로 최종 선정한 성산읍 지역. 후보지 31곳 가운데 소음 피해가 적은 데다 기상 조건도 좋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선정 근거로 삼았던 용역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후보지가 2곳이나 있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 지역인 신도 1은 건축물이 많다는 이유로, 내륙 지역인 신도 2는 소음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신도 1 지역의 경우 대부분 농경지여서 건축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도 2 지역의 소음 피해 등고선에 엉뚱하게 신도 1의 것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인근 모슬포항이 포함돼 피해 주민이 많은 것처럼 됐다는 겁니다. 신도 2의 소음 등고선이 아닌 신도 1의 소음 등고선이다. 소음 등고선이 신도 1의 그림의 그 바닷가로 바로 가는 그 부분하고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도 1 지역과 2 지역 모두 소음 피해 지역에 모슬포항이 포함된다며 건축물 숫자에 모슬포 지역까지 포함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남측에 대정읍이라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많이 걸쳐가지고 이렇게 위치가 걔가 어디다 이렇게 그런 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한 자료. 그 신도 1, 2가요. 약 한 1km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은 국토부와 용역진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라산에 한정됐던 국립공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오름군락과 곶자왈, 또 천연보호구역 등 12개 지구가 새로 포함되는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3대 영산 가운데 하나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관리됐습니다.
이제 한라산뿐만 아니라 오름과 곶자왈 등도 국립공원으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제주 국립공원 잠정대상구역은 한라산과 중산간, 오름군락과 곶자왈, 해양도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 등 12개 지구로 공원 자연보전지구와 환경지구, 마을지구 등 3개의 용도지구로 추진됩니다. 이럴 경우 현재 제주도 면적의 8%를 차지하는 국립공원 면적은 20%가량으로 확대됩니다. 이미 법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서로 연결해주는 생태계 연결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립공원이 확대될 경우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며 생업활동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번체를 허가를 득하려고 해도 국립공원 지역이니까 아니 된다. 이런 인근 지역이니까 완충구역이니까 아니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고. 지정을 해놔야 보존이 되기 때문에 보존을 하려면은 국가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일단 개인 땅을. 제주도는 다음 달에 국립공원 경계를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11월쯤 환경부에 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국립공원 지정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될 예정이었던 버스 우선 차로의 일부 구간 개통이 연기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광양 사거리에서 법원 사거리까지 전신주 2설이 늦어져 개통 시기를 10월 말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항로와 무수천에서 국립제주박물관 사이 버스 우선 차로는 예정대로 개통됩니다. 전국적으로 우체국 집배원들이 과로로 쓰러져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요즘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제주 지역 집배원들의 업무 사정은 어떨까요? 김항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연동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 손석훈 씨. 오토바이를 세우고 우편함으로 달려가 빠른 속도로 우편물을 정리합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보니 이마에는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된 지역을 10시간 이상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늦게 태우고 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보내지 못하는 게 그게 제일 좀 아쉽습니다. 등기 배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뛰어다니는 곳이 많은데 제주시에서 근무하는 집배원 1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4,800여 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2,000명이나 많은 상황. 인력이 10명 이상 더 필요하지만 충원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제주에서도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시간 내 수당 정상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집회에 나섰습니다. 예비 인력이 전혀 없고 연차 쓰는 것도 되게 힘들고 토요일도 이제 격주로 나와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직원들이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과로와 교통사고 등으로 숨진 집배원은 모두 70명.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의 고향인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해마다 이맘때 열리는 추모제를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지원하는 예산 때문인데요. 우상화다, 아니다, 시끄럽습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고 유경수 여사 숙모제 행사장. 친박단체와 진보성향 단체가 충돌해 고성의 몸싸움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옥천군도 알고 있었고. 유 여사의 고향인 옥천군에서는 서거일과 생일에 맞춰 해마다 2차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혈세 낭비 논란이 일자 옥천군 의회는 생일 예산 700만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서거일인 광복절에 열리던 추모제 예산은 250만 원으로 오히려 50만 원 늘렸습니다. 예산을 심의한 옥천군 의회 의장은 추모제를 여는 옥천군 애향의 전직 회장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국모로서의 지역에 또 상징적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추모제 예산 지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 일종의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추모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것을 추모제를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유교사에 대한 옥천군의 지원은 이뿐이 아닙니다. 유교사가 결혼 전까지 살았던 이 생가도 지난 2011년 옥천군이 37억 5천만 원을 들여 복원했습니다. 생가를 운영하는데 해마다 9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생가 방문객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오늘은 삼복더위의 마지막 날인 말복인데요. 오늘도 평년 기온을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계속되겠는데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더위 체감지수도 무척 높겠습니다. 그래도 입주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제법 선선해졌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당분간 강한 자외선과 여름철 식중독에도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낮엔 무더위, 밤엔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장시간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26도에서 28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1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산간 지역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섬 지역의 기온은 28도 내외로 출발해서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거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제주시 삼양 삼양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 41살 이모 씨가 물에 빠져 일행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119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해 해수욕장에서 구조와 병원 이송 등 모두 137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장에 이상순 전 제주도 농업기술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이상순 내정자는 올해 62살에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출신으로 제주대 원예학과에서 농학박사를 취득한 뒤 농업 분야에서 40여 년간 근무했고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제주도 공보관에는 제주일보 기자 출신인 강영진 정책보좌관 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사드 배치의 여파로 분기별 제주 지역 소비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주 지역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3.2% 줄어 2010년부터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처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90% 이상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70살 이상 고령 해녀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만 70살부터 79살까지는 매월 10만 원, 80살 이상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0살 이상 해녀는 전체의 57%인 2,300명으로 수당을 받으려면 수산물을 채취했다는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의 채석장 숨골에 가축 분유를 무단 배출한 양돈장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 일대 양돈장 2곳이 근처의 땅속으로 분유를 몰래 흘려보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장주들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양돈장 3곳도 무단 배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용암해수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수량을 늘릴 때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제주 용암수를 이용한 음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오리온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난 제주시 외도동에 14년 만에 파출소가 다시 들어섭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6월까지 4억 원을 들여 2층 규모의 외도 파출소를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도 파출소에는 경찰관 14명이 배치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